안녕하세요. Talk to me in Korean의 선경화입니다. 오늘은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민은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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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소리 하시는 네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리꾼? 네, 저는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판소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저는 처음 이야기를 해보는 네. 건데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국악 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만 처음 만나 뵀을 때 네. 저 판소리 한다고 하면 보통 반응이 저 같지 않나요? 이렇게 신기해하죠. 굉장히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네. 좀 신기해하시기도 하죠. 어. 판소리!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죠. 네. 혹시 막 시키시는 분도 계시나요? 종종 뭐 간혹 어르신 분들이 아, 그런 어르신 분들도 분들. 계시긴 한데, 네, 굉장히 좀 다르게 보죠. 네, 굉장히, 뭐 하니? 이러고 있다가, 판소리!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고. 진짜, 네. 정말 저도 설레고 되게 신기해요. 네, 네. 근데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국립창극단에서 창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창극단에 계시면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장이고요. 일단 그 국립극장 안에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뭐 국립극단, 국립관현악단 이렇게 네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 국립창극단에 소속되어 계시는군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보기도 했는데 보통 판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리꾼이나 명창이라는 이제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네. 맞나요? 명창이라는 말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네. 소리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명창이라고 하고 저희는 아직 그 명창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명창을 향해 가고 있는 네, 소리꾼이죠. 그러면 명창이라고 누가 자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어떤 소리를 판소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소리를 모든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명창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하고 네. 대통령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네네. 판소리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그 상을 거머쥐게 되면 또 아무개 명창이라는 말이 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모두 소리를 하시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네, 소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잘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제 의지로 소리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소리를 이제 권유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제가 울었대요.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울어서 네. 어렸을 때 막 부엌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부엌 안에다 저를 집어넣고 네. 가둬놓고 안 울면 꺼내주고 막 이럴 정도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네. 목청 하나는 타고났겠구나 싶어서 너 노래를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하셨고 TV 앞에서 그 어떤 노래 프로만 나오면 그렇게 앞에 가서 노래를 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 막 3살, 4살 때. 네네. 그래서 아마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 아버지께서 먼저 소리를 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소리를 하고 계신 분은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국악 집안은 없는데 네. 네, 아빠가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타, 뭐 피아노, 하모니카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취미로 연주를 하시는데 이제 그 대리만족을 저에게 시킨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저는 근데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피아노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서 저를 엄청나게 시키셨는데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해가지고 네.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런 느낌이군요.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잘하시니까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데 있었어요? 네. 그 국악원이라는 데가 있고 뭐 시립국악원, 도립국악원 이런 국악원에 그 문화학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곳에 그 판소리 하시는 명창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목포에서 소리를 처음 배웠는데 목포 시립국악원이라는 곳에서 네,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판소리에 이제 5마당이 있다고. 네. 그 춘향가, 춘향가, 신청가, 네. 흥보가, 네. 적벽가. 적벽가. 네.
수군가. 네,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아, 이렇게 금세 까먹네요. 네. 그 다섯 마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판소리를 처음 배울 때부터 그 다섯 마당을 바로 배우나요? 네. 원래는 이제 조선 시대 때는 12바탕이 존재했어요. 12마당이 존재를 했는데, 내용이 탄탄한 이 5바탕만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에 뭐 저희가 어떤 그런 체계적인 음계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서양 악보처럼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소리를 접하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는 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섯 마당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다섯 마당만 해오셨다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춘향가 한바탕을 끝내는데 보통 5, 6년이 걸리고요. 그렇군요. 네, 심청가 한바탕 뛰는데도 3, 4년이 걸리고 아. 네, 굉장히 긴 내용을 책 한 권을 노래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이거를 뭐 어떤 그런 명창의 반열에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득음을 한다는 경지가 정말 해도 모자른 게 득음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뭐 완벽한 100%가 안 되는 게 네, 소리이지 않을까. 그게 짧은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창 공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럼 방금 득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네. 났는데 득음하면 저희는 보통 그 폭포에 가서 네. 소리를 내면서 폭포 소리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가면은 네. 그게 득음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산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합니다. 뭐 한 달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100일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폭포 앞에서 하기도 하고 네. 뭐 산에서 바다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 오롯이 소리를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합숙을 하는 거고 그 폭포에 대한 이야기는 그 폭포 소리만큼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낼 수 있는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득음으로 가는 어떤 그 과정인 거지 그렇게 폭포수보다 큰 소리를 내야 득음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그러면 그런 합숙을 자주 가요? 그런 자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매 그 여름 방학 때마다 늘 한 달씩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특강 혹은 막 그런 것처럼.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민은경 씨도 네. 역시나 허스키한 목소리를 네, 갖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국악하시는 분들은 다 네. 허스키하세요, 목소리가. 근데 그거는 그런 득음 같은 훈련에 의해서 바뀌는 건지 네. 아니면 허스키하니까 너는 국악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건지 궁금해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네. 여자들이 하이힐 굉장히 많이 신잖아요. 네. 신다 보면 발에 굳은 살이 박히죠? 네네.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발이 늘 구두에 익숙해져서 굳은 살이 박히듯이 네. 소리도 이제 목소리를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소리를 계속 쓰니까 그 성대가 이제 굳어가면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맑은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그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째가 있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서편제, 동편제 뭐 네, 이런 네. 그런 째가 있는데 네. 어떤 그 째의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목소리의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편제와 동편제 이런 째는 어떻게 나뉘는 거죠? 이제 서동으로 나누는 건데, 그 지역? 섬진강을 줄기로, 네. 이렇게 나와서 뭐, 동남 지역, 뭐, 서남 지역에서 뭐, 서편제, 동편제로 나누고 있죠. 네, 동편제 소리와 서편제 소리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서편제가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반면에, 동편제는 좀 우직하고 남성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따라서도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얇은 꾀꼬리 같은 소리였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수십 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솔직히 약간 부러워요.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런 게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목을 많이 쓰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그런 어떤 목 관리라든가 네. 어떤 그런 득음이라든가 이런 네. 뭐라 그러지? 노래 기술 그 훈련 같은 게 힘드세요? 아니면 뭐 다른
또 다른 힘든 점이 있나요? 판소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해야 소리를 잘 할 수 있는 의문이 늘 들고요. 매일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득음의 경지에 언제 오를지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선생님보다 이제 잘할 수 없고 선생님의 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말 매일같이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게 하루를 안 하면 네, 목소리의 상태가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네, 매일 훈련하는 게 힘들고 목 관리는 이제 저희는 목이 악기기 때문에 네. 목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떤 공연이나 대회에 나갈 때도 굉장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목 컨디션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네, 여러모로 걱정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하시는 창극 이야기로 넘어갈까 네, 하는데요. 네. 창극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 어떤 그런 서양 뮤지컬이 있죠. 그 한국적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판소리가 기반이 돼 극이 더해진 창극, 창과 극이 더해진 네, 소리 공연이 창극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창작극인가요? 창작 이야기도 있고 네. 예전에는 이제 판소리가 1인 모노 드라마잖아요. 네. 고수, 이 북과 함께 소리꾼이 2명이서 소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분창을 하고 또 입재창 같이 여러 명이서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극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옛날 선생님들이 이걸 극 형태로 바꿔보자 해서 더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불어넣어서 뮤지컬처럼 극은 똑같지만 네. 소리가 창인 네, 그런 공연입니다. 그럼 혹시 무용까지 하시나요? 네, 몸도 쓰고요. 네, 그렇군요.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고 소리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바탕, 아까 말씀드린 네. 이 오바탕을 다 창극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있고요. 네. 또 지금은 많이 창작극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공연하세요? 그 분기별로 거의 공연이 있는데 레퍼토리 시즌이라고 해서 늘 하는 공연이 있고 또 새로운 공연을 하기도 하고 보통 한 2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한 뭐 일주일 정도? 네, 뭐 일주일 하는 공연도 있고 보름 하는 공연도 있고 네, 공연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공연할 때보다 공연 준비하고 연습하는 네. 기간이 더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네, 원래 맞나요? 그 산도 네. 그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네. 지금 경지에 오르면 좋은데 네. 그렇듯이 그 공연하는 과정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네, 힘든 과정들이 많죠. 만들어 가야 되니까. 같이. 네. 보통 얼마나 기간을 잡고 연습을 하나요? 길게는 한 2달 정도 연습을 하는 공연도 있고 짧게는 뭐 1달, 보름. 재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사실 그 공연 준비하는 기간과 공연하는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네. 남은 기간이 별로 거의 없긴... 없죠. 네. 항상 네. 이렇게 연습하시거나 공연하시거나 네네, 그둘 중에 맞습니다. 하나 네. 하시게 되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으셔서 네네네. 혹시 국립창극단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혹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여쭤보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통 5바탕 외에 창작극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브레이트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 트로이의 여인들, 코카서스의 백무건 뭐 이런 다양한 외국 작품을 한국화시켜서 그 외국에 굉장히 유능하신 어떤 연출님들이 오셔서 저희 한국 판소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지금 또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서양극까지 네네. 그래서 외국 판소리 형태로. 분들이 국립극장에 구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바로 남산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외국인들의 어떤 코스더라고요. 남산에 왔다가 네. 뭐 공연을 보는 뭐 그래서 저희 극장 공연을 보시면 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꼭 공연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오시는 여러분들 국립극장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